인천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 조개구이 집에서 이야기는 시작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지. 바로 이곳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어. 58살의 박준서 씨는 회사 동료들과 좀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여기 왔거든. 수조 안에는 싱싱한 조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석쇠 위에서는 조개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침샘을 자극했지. 하지만 준서 씨의 눈길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 왼손으로만 음식을 나르는 젊은 여직원. 38살쯤으로 보이는데 그녀의 오른손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 준서 씨는 홀린 듯 그 모습을 바라봤어. 사장님 여기 테이블. 조개구이 한 판 더요. 여직원의 목소리에 준서 씨는 깜짝 놀랐어. 그 순간 여직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반짝였고 펜던트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지. 살짝 열린 펜던트 틈으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이는 거야. 준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사진 속에는 20살의 자기 자신과 한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으니까. 38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눈 깜짝할 사이에 되살아났지? 저기, 혹시 그 목걸이. 준서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직원이 고개를 돌렸어.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민지라고 쓰여 있었지. 준서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어머니께 받으신 건가요? 민지는 잠시 준서 씨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네,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준서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그의 머릿속에는 20살적 바닷가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 횟집에서 일하던 20살의 김수연. 그녀의 해맑은 미소. 둘이서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혹시 어머님은 지금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준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 38년 전. 그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수연을 떠나야만 했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망쳤던 거야.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외면했던 삶의 증거가 바로 그의 딸이 서 있었어. 회식 자리는 시끌벅적했지만 준서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어. 민지는 다른 테이블로 향했고 준서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 온전치 못한 오른손, 힘겹게 접시를 나르는 모습,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준서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지.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연이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을 삼켜야 했을까? 준서 씨는 자신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지. 하지만 이대로 또다시 외면할 수는 없었어. 준서 씨는 민지가 서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지.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때라고. 설령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해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바깥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준서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전 봉인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 1994년 여름, 인천의 작은 해변가 박준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리조트는 여름 성수기로 한창 붐볐어. 20살의 준서는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그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지. 처음엔 모든 게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화려한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이런 시골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영 못마땅했거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준서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돼. 리조트 앞 자그마한 횟집에서 일하던 김수연. 준서와 동갑이었지만 수연이는 벌써 어엿하게 가게를 혼자 꾸려나가고 있었어.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의 도움으로 가게를 물려받은 수연이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찬 아이였지. 손님이 전복해는 서비스예요. 오늘 아주 그냥 특대 사이즈로 들어왔거든요.
수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수연이의 눈이 소승달처럼 예쁘게 휘어져 있었지? 그 순간 준서의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걸 느꼈어. 여기 앉아서 같이 드세요. 바다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니까. 수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준서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어. 그녀의 손끝에서는 회를 손질하며 묻은 비릿한 생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이상하게도 준서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 아버지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거죠? 이야, 요즘 손님 진짜 많던데요. 수연이의 물음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 평소라면 젠체하며 대답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 저기, 일 끝나고 시간 괜찮아요. 준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수줍게 웃어 보였어.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된 거야. 매일 밤 9시 횟집 일을 마친 수연이는 준서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어.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을 세어가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처음 여셨대요. 그때는 이 근처에 집도 거의 없었다는데.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어쩌면 수연이를 통해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는지 몰라. 달이 유난히 밝던 어느 여름밤. 준서는 용기를 내어 수연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 차가운 바닷바람이 훅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 수연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서툴게 고백하는 준서의 말에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신 준서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 수연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8월의 끝자락이었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준서를 찾아온 수연이의 모습에 준서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지. 준서야, 나 어떡하면 좋아? 준서는 그런 수연이를 힘껏 안아주었어. 두려움에 가늘게 떨고 있는 수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준서는 굳게 결심했지. 걱정하지 마. 수연아,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로맨틱하지만은 않았어. 준서의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고 수연이네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며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지. 네가 감히 누굴 데려와. 어림없는 소리 당장 그 애랑 헤어져. 아버지, 제발 요저. 수연이,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준서의 애원도 아무 소용없었어. 결국 준서는 강제로 서울집으로 끌려왔고 수연이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고 말았지. 수연이는 매일같이 리조트를 찾아왔지만 준서의 부모님은 매몰차게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어. 경비원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쫓았고 결국 수연이는 홀로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지. 준서는 방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수연이를 사무치게 그리워했어.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당했고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지.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은 속절없이 끝나가고 있었어. 준서는 창밖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며 수연이의 안부를 애타게 걱정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 내일 아침 비행기다. 짐은 다 챙겼겠지. 아버지의 냉정한 말에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그저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눈물을 소리 없이 비추고 있었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준서는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그 편지가 과연 수연이의 손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 아버지의 사람들이 모든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을 테니까. 뉴욕에 도착한 준서는 매일 밤 수연이 꿈을 꾸었어. 차갑고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인천 바닷가에서 수연이와 함께했던 그 짧았던 시간들을 하염없이 떠올렸지. 수연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눈물에 젖은 얼굴까지. 형, 이제 그만 잊어요. 앞으론 형 인생 살아야죠. 룸메이트의 위로에도 준서는 그저 힘없이 웃기만 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수연이와 그리고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기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지. 준서는 마치 모에 홀린 사람처럼 공부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러면서도 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 월스트리트에 알아주는 투자회사에 취직하게 됐어. 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이 쏟아졌지만 준서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 돈과 명예를 손에 넣었지만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 35 되던 해. 준서는 한국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야.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준서의 손을 힘겹게 잡고 마지막 부탁을 남겼지. 네, 내가 없더라도 이 회사는 네가 꼭 맡아줘야 한다. 그렇게 준서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어. 하지만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지. 바로 인천의 그 옛날 리조트 부지를 다시 사들인 거야. 수현아, 제발 너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수연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 셔터를 내린 횟집 자리.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바닷가, 산책로도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지. 그렇게 또다시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 우연히 찾아간 그 조개구이 집에서 준서는 운명처럼 딸민지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수연이의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어머니는 저 하나 키우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른손이 불편한 저를 혼자서 어떻게든 민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어. 수연이는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온갖 세상 풍파를 다 겪었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지. 지금은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말기암? 이래요. 민지의 말에 준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 이제라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 민지야, 나는 사실 떨리는 목소리로 준서는 자신이 민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렵게 밝혔어. 민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 하지만 준서가 들려주는 빛바랜 옛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목걸이, 펜던트 속 흑백 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어. 어머니는 아버님을 계속 기다리셨대요.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바닷가를 헤매시면서도 단 하루도 민지의 말에 준서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동안 수연이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그 깊은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지?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 너희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다 쓰고 싶어. 준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준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수연이의 병실을 향했어. 민지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만 38년 만에 재회를 앞둔 준서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복잡했지. 엄마, 오늘 기분은 좀 어때? 민지가 병실 문을 살짝 열자 창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수연이의 모습이 보였어. 새하얀 병실 침대 위에서 수연이는 너무나도 작고 여위어 보였지. 한때 바닷가의 햇살처럼 누구보다 밝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 어이구, 우리 딸 왔어? 오늘은 누가 같이 왔네? 수연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냘팠지만 딸을 부르는 그 음성만큼은 따뜻했어. 준서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시간이 야속하게도 너무나 많이 흘러버린 수연이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수연아.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바싹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 왔나? 이게 꿈인가? 수연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준서는 그대로 수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풀썩 무릎을 꿇었지.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준서의 울음 섞인 사과에 수연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 그녀의 메마른 손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져
준서의 얼굴을 희미하게 더듬었. 이게 꿈인가? 내가 또 술김에 헛것을 보나?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빠 맞아요? 민지가 다가와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 수연이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은 듯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얼마나...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어. 준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하나씩 들려주었지.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가 보내야 했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애타게 수연을 찾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날들까지. 그래도 우리 민지가 이렇게 잘 커졌네요. 고마워요. 정말. 수연이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 민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지. 수연아, 이제라도 내가 당신이랑 우리 민지 책임지고 싶어. 치료비도 내가 다 댈게. 제발. 이제 와서요. 수연이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준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 민지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수연이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 준서는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수연 씨 치료랑 우리 민지 미래 전부 책임질게요.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수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지. 사실 난 준서 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그저 우리 민지가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팠을 뿐이에요. 수연이의 말에 준서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 그는 수연이의 메마르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 앞으로는 내가 우리 민지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수연 씨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치료 잘 받아요. 응. 하지만 수연이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어. 그녀는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너무 늦었어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대요. 그래도 준서 씨가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해요. 준서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어.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전부 맡기고 오로지 수연과 민지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냈지. 엄마, 오늘은 컨디션 좀 괜찮아. 약은 잘 챙겨 먹었고, 민지는 매일 병실에서 정성껏 수연을 간호했어. 그녀의 불편한 오른손으로도 야무지게 어머니를 돌보는 그 모습에 준서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 민지야, 이제 그만하고 아빠한테 맡겨. 넌 좀 쉬어. 처음에는 한없이 어색하기만 했던 준서의 존재가 병실 안에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 수연의 머리를 빗겨주고 부드럽게 손발을 마사지해주며 준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을 전했지. 준서 씨, 우리 민지 손. 내가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는 자주 민지의 오른손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민지의 오른손은 수연에게 평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죄책감이었지.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임신했을 때 너무 무리해서 무거운 생선 상자를 매일같이 나르고 준서는 수연의 자책하는 말을 가로막았어? 그만해요. 수연 씨, 당신 잘못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당신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병실 창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 준서는 수연의 여전히 마른 손을 꼭 잡았지. 지난번에 민지재활병원 수소문에서 알아봤어요. 요즘 새로운 치료법도 많이 나왔다고 하니. 하지만 수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이제 와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 민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거면 돼요. 준서는 수연의 깊은 눈빛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모성애를 보았어.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 내일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했었지.
민지가 병실로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어. 그 말에 수연의 눈이 희미하게 반짝였지. 응.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 준서는 곧바로 주치의와 상담했어. 수연의 상태가 많이 위중했지만 의사는 짧은 외출을 조심스럽게 허락해 주었.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그 옛날 추억이 깃든 인천 바닷가로 향했어. 준서는 휠체어를 직접 밀며 예전에 수연과 함께 수없이 거닐었던 바로 그 바닷가로 그녀를 천천히 모셨지.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가 저 멀리서 정겹게 들려왔지. 그때 준서 씨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었죠. 그날처럼 달이 참 밝았는데 수연의 말에 준서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붉어졌어. 민지는 그저 조용히 말없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당신이랑 민지,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수연은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지. 이제 됐어요? 준서 씨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우리 민지가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나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 준서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수연의 야윈 어깨 위에 가만히 덮어주었지.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가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 그날 밤 수연이는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깊은 잠에 빠졌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 너무나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 병원 장례식장에는 싸늘한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어. 수연의 영정사진 속 해맑은 미소가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말없이 맞이하고 있었지. 준서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 아버님, 조문객들이 오셨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준서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 밤새도록 수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민지가 다정한 손길로 가만히 막았어.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님, 어머니도 아버님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장례는 3일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어. 수연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조개구이 집사람들도 찾아와 함께 슬퍼해 주었지.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지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 수연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야. 화장을 마치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 준서는 민지의 손을 꼭 하염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지.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이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민지의 나지막한 말에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수연이는 이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푸른 바다의 품으로 돌아간 거야. 장례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준서는 민지에게 함께 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민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고개를 저었지. 준서는 그런 민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공백은 결코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깊은 골이었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도 괜찮을까? 준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렇게 어색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 처음에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지. 아버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 산소에 같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민지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준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 비록 너무나도 늦게 찾은 딸이지만 이제는 그녀를 위해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야. 준서는 회사 일도 점차 줄이고 민지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 민지의 불편한 오른손을 위해 국내 최고의 재활병원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남몰래 세우기 시작했지. 아버님, 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재활치료사가 되고 싶어서요. 민지의 말에 준서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어머니처럼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민지의 그 꿈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지. 아니다이.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한 바퀴 돌고 준서와 민지의 관계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 매주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를 찾아 수연의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의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지.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저녁 한번 차려볼게요. 민지는 왼손만으로도 아주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요리를 했어. 준서의 집 주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 불편한 오른손이 있었지만 민지는 놀라울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았어.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셨어요. 한 손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준서는 식탁을 준비하며 그런 민지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어. 수연의 그 강인함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딸에게로 이어진 것만 같았지. 아버님은 요리를 정말 하나도 못하시네요. 맨날 배달 음식만 드셨어요. 민지의 장난스러운 타박에 준서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어. 허허, 그랬지. 이제까지 혼자 살면서 다 그렇게 해결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 민지는 재활치료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야기를, 준서는 회사 일을 대부분 정리하고 최근에 사회봉사를 시작한 이야기를 했지. 어머니가 아셨다면 분명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준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수연은 이제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과 사랑은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으니까. 민지야,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와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 준서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동안 혼자 살던 그 작은 원룸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아주 큰 결정이었으니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서는 그런 민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늘에 있는 수연이 가장 원했던 모습일지도 몰랐으니까. 다음 날, 준서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그들을 위한 재활, 시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부서를 만들기로 한 거야. 회장님,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부사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서는 잠시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지. 이제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요. 퇴근 후 준서는 홀로 수연의 산소를 찾았어.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낙골당에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지. 수연아, 우리 민지가 참 대단한 아이더구나. 당신을 꼭 닮아서 그런가 봐. 준서의 눈시울이 또다시 뜨겁게 붉어졌어.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지. 주말이 되자 준서는 민지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조개구이 집을 다시 찾았어.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풍경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지. 어머니가 늘 이곳 창가에 앉아 아버님을 기다리셨대요. 혹시나 하고 민지의 말에 준서는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지. 이제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민지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민지야? 잠깐. 시간 괜찮니? 어느 날 저녁, 준서는 민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어. 그의 손에는 아주 낡고 두툼한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 이건 내가 20살 때 찍었던 사진들이야. 내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지? 앨범을 펼치자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연이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앳되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살의 준서가 서 있었지.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아빠,
민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어. 준서는 각각의 사진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을 민지에게 하나씩 들려주었지.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내 어머니가 서비스로 내어준 그 전복회가 어찌나 맛있던지. 그 다음 날 또 찾아갔었지. 허허. 빛바랜 추억을 함께 나누는 동안 준서의 눈시울은 계속해서 촉촉하게 젖어들었어. 민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가만히 잡아주었지. 이제는 제가 아버님 곁에서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준서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어. 딸의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수연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준서는 회사에서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 바로 대규모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지. 이 센터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준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어. 한때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업가로만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더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아버님,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민지의 두 눈은 기쁨과 감동으로 반짝였어. 그녀는 이제 곧 재활치료사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센터에서 일하게 될 것이었지.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꾸나. 네가 가진 그 소중한 경험들이 분명 다른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거야. 준서의 말에 민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 불편한 오른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온 그녀였기에 그 누구보다 환자들의 아픔과 절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다. 재활센터의 건립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준서는 자신의 사재 대부분을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의 진심을 알아본 많은 이들의 지지와 도움도 이어졌지.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정을 주변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간혹 있었지만 준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 이제 그에게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겼으니까 센터가 조금씩 완공되어 갈수록 준서와 민지의 관계도 하루가 다르게 더욱 돈독해져 갔어. 둘은 거의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끼게 되었지. 아버님, 이제 저도 아버님 댁으로 이사 와도 괜찮을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그 말에 준서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지. 마침내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따스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어느 날, 드디어 재활센터 개원식이 열렸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지. 준서는 감격에 찬 얼굴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센터의 이름을 수연재활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사람을 기리며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준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 객석 저편에서 민지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 우리 수연재활센터는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삶의 소중한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준서와 민지는 나란히 수연의 산소를 찾았어. 바다가 평화롭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둘은 한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그 따뜻했던 꿈을 함께 이어가려고 해요. 민지의 나지막한 다짐에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수연이 생전에 못다 이룬 그 꿈, 세상을 향한 그 따뜻했던 마음을 이제는 그들이 함께 이어갈 것이었지. 수연 재활센터에서 민지는 재활치료사로, 준서는 센터의 이사장으로 새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 불편한 손을 가졌음에도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민지의 이야기는 센터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었지. 선생님도 저희처럼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 저도 정말 용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들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화답했어. 준서 또한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환자들 한 명 한 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온화함이 가득했어. 아버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퇴근길. 나란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민지가 불쑥 물었어. 준서는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 민지야, 이제야 아빠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그들의 집으로 함께 돌아갔어.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세 개의 의자와 세 개의 수저가 놓여 있었지. 비록 수연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영혼은 언제나 그들 곁을 맴돌며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빠.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인천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바다는 언제나처럼 더없이 아름다웠고 저 멀리 갈매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 그렇게 준서와 민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했어. 바닷가에 홀로 선 준서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수연이가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지. 수연아, 이제는 정말 안심해도 돼. 우리 정말 잘 살아갈 테니. 그의 입가에도 어느새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